안녕하세요. 저는 45년째 진료실을 지키고 있는 내과 전문의 박선우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조금 무겁게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10년간 응급실에서 본 장면 중 절반 가까이가 바로 아침에 벌어진 사고였기 때문이죠. 아침은 하루의 시작이고 새 힘을 얻는 시간이지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가장 위험한 시간대이기도 합니다. 기상 후 단 30분 동안의 행동이 그날의 건강, 나아가 생사를 좌우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저는 지난달에도 한 분을 잃었습니다. 79세 김정수 어르신인데 평생 농사일을 하며 잔병치레 한 번 없던 분이었죠. 그날도 새벽 5시 평소처럼 알람이 울리자 벌떡 일어나 부엌으로 향하셨는데 몇 걸음까지 못하고 그대로 쓰러지셨습니다. 도착했을 때 이미 호흡이 멈춰 있었고 아무리 심폐소생술을 해도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원인은 심근경색이었죠. 혈관이 좁아져 있던 상태에서 갑작스러운 체위 변화와 긴장으로 심장에 과부하가 걸린 겁니다. 김 어르신은 평생 아침에 빨리 일어나서 움직이는 게 건강에 좋다고 믿으셨지만 그 믿음이 마지막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분은 전날 저녁에도 별다른 불편함 없이 바디를 마무리하고 웃으며 가족과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단 몇 초가 모든 걸 바꾸어 버린 겁니다. 이런 일을 겪을 때마다 저는 마음이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고는 미리 알았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죠. 제 경험상 아침 사고는 전조 증상 없이 찾아옵니다. 평소 건강검진에서 큰 이상이 없던 분들에게도, 심지어 젊은 시절 운동을 많이 하셨던 분들에게도 일어납니다. 특히 70세 이후에는 혈관 탄력이 떨어지고 심장 박동 조절 능력이 약해져서 기상 직후의 급격한 변화에 더 취약해집니다. 서울에 사시는 74세 박명자 할머니도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늘 6시 정각이면 일어나서 바로 화장실로 가셨는데 어느 날 변기에 앉자마자 심한 어지럼증과 구토가 몰려왔고 그대로 의식을 잃으신 겁니다. 다행히 가족이 곧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검사 결과 기립성 저혈압이 원인이었습니다. 밤새 누워 있다가 갑자기 일어나면서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고 여기에 배변 시 힘을 주는 동작이 겹쳐 뇌로 가는 혈류가 순간적으로 줄어든 거죠. 이런 사례를 보면 아침 기상 후 30분은 우리 몸이 전날의 에너지 절전 모드에서 하루 활동 모드로 전환되는 시기인데 많은 어르신들이 이 전환 시간을 무시한 채 평생 습관대로 빠르게 움직입니다. 그 결과 뇌졸중, 심근경색, 실신, 골절 등 사고가 잇따르는 겁니다. 왜 기상 직후가 이렇게 위험할까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혈압과 심장 박동이 불안정합니다. 수면 중에는 혈압이 낮고 특히 새벽녘에는 하루 중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는데 갑자기 일어나면 혈압이 급상승하면서 심장과 혈관에 큰 부담이 갑니다. 둘째, 혈액이 끈적해집니다. 밤새 수분 섭취가 없으니 혈액이 농축돼 있는데 이 상태에서 갑자기 움직이면 혈전이 생기거나 떨어져 나가 혈관을 막을 수 있습니다. 셋째, 체온이 낮고 혈관이 수축돼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엔 기상 직후 찬 공기에 노출되면 혈관이 더 좁아져 혈류가 불안정해집니다. 이 세 가지가 합쳐지면 아침 30분이 위험의 황금 시간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위험을 줄이는 방법은 너무 간단합니다. 먼저 절대 벌떡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기상 333 법칙을 알려드리는데 알람이 울리면 눈만 뜨고 3분간 누워서 심호흡을 하고 그 다음 3분은 침대에 걸터앉아 발목을 천천히 돌리고 발끝 발뒤꿈치를 번갈아 올린 다음 마지막 3분은 천천히 일어나 방 안을 가볍게 걸으며 어깨와 목을 풀어줍니다. 이렇게 하면 혈압과 맥박이 서서히 안정되고 어지럼증과 실신 위험이 줄어듭니다. 두 번째는 기상 직후 수분을 보충하는 겁니다. 미지근한 물 한 컵을 천천히 마시면 밤새 농축된 혈액이 묽어져서 혈전 위험이 크게 낮아집니다. 단, 찬물은 피해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가 위장과 심장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죠. 세 번째는 화장실 가기 전 준비 운동입니다. 변기에 앉아 힘을 주는 동작은 생각보다 위험하고 특히 전립선 비대증이나 변비가 있는 어르신은 더 그렇습니다. 화장실 가기 전 제자리 걸음이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1, 2분만 해도 혈류 순환이 좋아집니다. 여기에 아침에 일어나면 커튼을 열어 햇빛을 보는 습관도
권합니다. 햇빛이 눈에 들어오면 뇌가 멜라토닌 분비를 멈추고 코르티솔 분비를 시작해 혈압과 맥박이 부드럽게 상승합니다. 또 아침 공기를 마시기 전에 실내 온도를 조금 올려주는 것도 좋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보일러나 난방기를 미리 켜서 찬 공기가 폐와 혈관을 자극하지 않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 30분 동안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습관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 건강한 아침 습관을 위한 체크리스트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상 직후 찬물로 세수하거나 샤워하는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찬물로 얼굴을 씻어야 정신이 번쩍 든다고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심장과 혈관에 굉장한 부담을 주는 행동입니다. 특히 새벽 시간은 우리 몸의 혈관이 하루 중 가장 수축돼 있는 시간대라서 갑작스러운 찬물 자극이 들어오면 말초혈관이 급격히 좁아지고 그 순간 혈압이 요동치며 심장 박동이 불안정해집니다. 그 상태에서 심장 질환이 있는 분은 물론 평소 건강했던 분에게도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68세 이경자 할머니는 평생 찬물 세수를 고집하셨습니다. 계절과 상관없이 항상 찬물 세수로 하루를 시작하셨죠. 그런데 어느 겨울 아침 세수를 하자마자 가슴이 답답하고 왼쪽 어깨로 묵직한 통증이 퍼지며 숨이 막히기 시작했고 곧 식은땀이 나면서 손끝까지 차가워졌습니다. 다행히 옆방에 있던 아들이 이상을 감지하고 119에 신고해 응급실로 오셨고 검사 결과 심근경색 초기였습니다. 원래 심장 질환이 전혀 없던 분이었기에 가족 모두 충격이 컸습니다. 결국 의사로서 저는 그날 이후 찬물 세수를 고집하는 어르신들에게 항상 경고를 드립니다. 기상 직후에는 반드시 미지근한 물로 천천히 얼굴을 적시고 원하신다면 30초 정도 시간을 두고 서서히 온도를 올리며 세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피부 모세혈관이 부드럽게 확장돼 혈압 변화가 완만해지고 심장 부담도 줄어듭니다. 두 번째는 기상 직후 무거운 물건을 드는 습관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아침에 일찍 무거운 집안일을 하면 하루가 개운하다고 말씀하시지만 밤새 굳어 있던 근육과 인대 그리고 관절 윤활액이 충분히 돌지 않은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힘을 쓰면 부상 위험이 매우 큽니다. 72세 김춘식 어르신은 새벽에 일어나 김장 준비를 하다가 무릎 인대가 손상돼 몇 달 동안 재활치료를 받으셨습니다. 김 어르신은 젊었을 때부터 힘쓰는 일을 아침에 해야 효율적이라고 믿었지만 아침 첫 30분은 근육 반응이 둔하고 관절이 뻣뻣하기 때문에 무거운 물건을 들면 손상 위험이 배가 됩니다. 특히 허리 디스크나 퇴행성 관절염이 있는 분은 작은 무게에도 치명적인 손상을 입을 수 있고 무릎 관절에 부담이 누적돼 이후 계단 오르내리기조차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상 직후 흡연입니다. 담배가 언제나 해롭다는 것은 모두 알고 있지만 아침 첫 담배는 그 해로움이 몇 배가 됩니다. 밤새 혈중 니코틴 농도가 떨어진 상태에서 첫 모금을 들이마시면 혈압과 심박수가 급격히 상승하며 혈관이 순간적으로 좁아집니다. 70대 중반의 한 남성 환자는 아침에 일어나 첫 담배를 피운 지 10분 만에 말이 어눌해지고 한쪽 팔과 다리에 힘이 빠져 병원에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 뇌경색 초기였죠. 그분은 평생 아침 담배로 하루를 시작했는데 이렇게 무서운 결과가 있을 줄 몰랐다고 하셨습니다. 금연이 최선이지만 당장 끊기 어렵다면 최소한 기상 직후 1시간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일어나자마자 격한 운동을 하는 습관입니다. 물론 운동은 건강에 좋지만 기상 직후 심장과 혈관은 아직 준비가 안 된 상태입니다. 이때 전력 질주나 무리한 스트레칭을 하면 혈압이 급격히 변하고 심하면 혈관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76세 윤영자 할머니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곧바로 동네를 달리셨습니다. 그런데 3개월 만에 무릎 연골이 손상돼 수술을 받게 됐죠. 특히 겨울철 찬 공기 속에서 뛰는 것은 폐와 기관지에 자극을 주어 호흡기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 위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침 운동은 기상 후 최소 1시간 이상이 지난 뒤에 하고 그 전에는 제자리 걸음이나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몸을 천천히 깨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섯 번째는 기상 직후 곧바로 화장실에 가서 힘을 주는 습관입니다. 변기에 앉아 힘을 주는 동작은 복압을 높이고 뇌 혈류를 순간적으로 줄입니다.
특히 기립성 저혈압이 있는 분이나 심혈관 질환 위험이 있는 분들은 실신하거나 심하면 뇌졸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69세 장순자 할머니는 아침에 변기에 앉았다가 눈앞이 캄캄해지고 정신을 잃으셨는데 다행히 큰 부상은 피했지만 그 충격 이후 아침 배변 습관을 바꾸셨습니다. 변비가 있는 분이라면 기상 직후 미지근한 물을 마시고 2~30분 후에 화장실에 가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여섯 번째는 아침 공복에 커피를 마시는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눈 뜨자마자 커피를 찾지만 공복 상태에서 카페인을 섭취하면 위산 분비가 급격히 증가해 속쓰림이나 이염을 악화시키고 심장이 민감한 분은 두근거림이 심해집니다. 74세 윤상호 어르신은 아침 첫 커피를 끊고 대신 물을 마신 뒤 1시간 후에 커피를 마시기 시작했더니 속쓰림이 줄고 소화가 훨씬 잘 됐다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위장 내시경 검사에서도 위 점막 상태가 이전보다 좋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침에 안전하게 몸을 깨우는 방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천천히 일어나라는 말을 들어봤지만 막상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시죠? 저는 환자분들에게 기상 333 법칙을 기본으로 알려드리지만 여기에 몇 가지를 더하면 효과가 훨씬 커집니다. 먼저 알람이 울리면 눈을 뜨고 3분 동안은 침대에서 몸을 움직이지 말고 심호흡을 하세요. 이때 중요한 것은 얕은 가슴 호흡이 아니라 폭식 호흡입니다. 코로 깊게 들이마신 공기가 배까지 내려가도록 하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는 동작을 반복하면 심장 박동이 안정되고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이 늘어나 어지럼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호흡법을 꾸준히 하신 78세 최은자 할머니는 아침마다 있었던 두통이 사라지고 낮 동안 집중력이 좋아졌다고 하셨습니다. 다음 3분은 침대에 걸터 앉아 발목과 발끝, 발 뒤꿈치를 번갈아 들었다 놓았다 하면서 하체 근육을 자극합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이 동작이 종아리 근육 펌프를 활성화시켜 다리에 고여있던 혈액이 심장으로 돌아가게 돕습니다. 종아리 근육은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릴 만큼 순환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 3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방 안을 천천히 걸으면서 어깨, 목, 손목, 팔꿈치를 풀어주세요. 특히 목 스트레칭은 뇌혈류 개선에 효과가 커서 뇌졸중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저는 여기에 손가락과 발가락을 동시에 움직이는 말초, 자극 운동을 추가하는 걸 권합니다. 손가락을 쫙 벌렸다 오므리는 동작을 10회, 발가락도 동일하게 10회 반복하면 말초혈관이 확장되고 혈압 변동이 완만해집니다. 그리고 기상 후 첫 10분 동안은 가능한 한 자연광에 눈을 노출시키는 게 좋습니다. 커튼을 열고 동쪽 하늘을 바라보면 뇌속 식교차 상액이 빛을 감지하고 생체 시계를 리셋하며 부신에서 코르티솔이 서서히 분비돼 기분과 에너지가 안정적으로 상승합니다. 겨울철이나 흐린 날에는 밝은 조명 아래에서 15분 정도 있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은 수분 보충입니다. 미지근한 물 한 컵을 마실 때는 한 번에 들이키지 말고 3~4모금씩 나누어 마셔야 위에 부담이 가지 않습니다. 여기에 레몬즙을 2~3방울 떨어뜨리면 혈액순환과 간 기능 활성화에 좋고 보리차나 옥수수 수염차처럼 카페인이 없는 따뜻한 음료도 추천합니다. 찬물은 심혈관 질환자나 위장 질환자에게 자극이 되므로 피해야 합니다. 수분을 보충한 뒤에는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몸을 예열해야 합니다.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것이 벽 밀기 동작입니다. 벽 앞에 서서 손바닥을 대고 팔꿈치를 굽혔다 펴면서 상체 근육과 흉곽을 풀어주면 심폐 기능이 서서히 활성화되고 어깨 결림도 완화됩니다. 여기에 의자나 침대 모서리를 잡고 천천히 상체를 비트는 허리 회전 운동을 더하면 척추 주위 근육이 풀리면서 허리 부상 예방에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상 후 30분 안에 할 수 있는 간단한 순환 운동을 하나 더 소개합니다. 바로 제자리 무릎 들기입니다. 무릎을 5에서 10cm 정도만 들어 올려도 복부 근육과 하체 혈류가 활성화돼 전신이 부드럽게 깨어납니다. 이 과정을 하루도 빼놓지 않고 실천하면 혈압이 급격히 오르거나 떨어지는 위험이 줄어들고 오전 활동 시작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아침 30분을 건강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단순히 기상 후 행동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전날부터 준비하는 생활 습관이 중요합니다. 첫째로 수면 전 준비입니다. 잠자기 2~3시간 전에는
과식과 과음, 카페인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식은 위에 부담을 주어 숙면을 방해하고 다음 날 아침 혈압 변동을 심하게 만들 수 있으며, 카페인은 수면의 질을 떨어뜨려 기상시 피로감과 어지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짠 음식은 아침 부종과 혈압 상승을 불러오므로 전날 저녁 식단에서 염분을 줄여야 합니다. 둘째로 침실 환경을 조절해야 합니다. 침실 온도는 18에서 20도 정도가 적당하며 습도는 40에서 60%를 유지해야 아침에 갑작스럽게 체온 변화로 인한 혈관 수축이 줄어듭니다. 겨울철에는 침대 옆에 작은 가습기를 두어 호흡기 점막이 마르지 않도록 하는 것도 좋습니다. 셋째로 알람 소리도 중요합니다. 갑작스러운 큰 소리는 부신해서 아드레날린을 급격히 분비시켜 심장 박동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점점 커지는 알람이나 부드러운 음악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새소리, 잔잔한 피아노 연주, 자연의 물소리 같은 소리가 몸에 부담을 덜 줍니다. 넷째로 침대 높이와 위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너무 낮은 침대는 일어날 때 허리에 부담을 주고 동양 창가 옆은 겨울철 찬 기운이 바로 몸에 닿아 혈관 수축을 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섯째로 전날 자기 전에는 다음 날 아침에 무거운 집안일이나 힘쓰는 계획을 잡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해야 할 일이 많다는 생각 자체가 기상시 긴장을 유발하고 혈압을 더 올립니다. 여섯째로 아침 식사 전 최소 20분 이상은 가벼운 활동만 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배변, 세수, 간단한 방 정리 정도만 하고 나머지 일은 식사 후나 오전 중반으로 미루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침 운동을 즐기는 분들도 기상 후 1시간은 실내에서 스트레칭이나 제자리 걸음, 가벼운 요가로 몸을 예열한 후 외부 활동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특히 추운 날씨에는 외출 전 5분 이상 제자리에서 무릎을 번갈아 올리고 팔을 크게 흔들어 체온을 올린 뒤 나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혈관이 갑작스럽게 수축해 심장과 뇌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또 아침 첫 30분 동안 피해야 할 행동 중 하나가 정보 폭탄입니다. 눈 뜨자마자 스마트폰으로 뉴스, 문자, 업무 메일을 확인하는 습관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급격히 올려 혈압을 상승시키고 하루를 불안하게 시작하게 만듭니다. 대신 아침에는 감사 루틴을 하거나 오늘의 목표를 간단히 정리하는 것이 심리적 안정과 긍정적인 하루를 여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이런 루틴을 실천한 70대 권영숙 할머니는 하루 컨디션이 훨씬 안정되고 불필요한 짜증이 줄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침 30분은 몸과 마음이 동시에 깨어나는 시간이므로 신체적 안전뿐 아니라 정신적 여유까지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생활 속에서 아침 습관을 바꾼 뒤 건강이 눈에 띄게 좋아진 사례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81세 김영호 어르신은 평생 새벽 5시 알람이 울리면 벌떡 일어나 밭으로 나가 일을 시작하는 것이 건강 비결이라 믿으셨습니다. 그런데 작년 봄 계단을 오르던 중 갑작스럽게 숨이 가빠지고 가슴이 조이며 식은땀이 나는 증상이 나타나 급히 응급실로 실려왔습니다. 검사 결과 관상동맥이 절반 이상 막혀 있었고 생활 습관 개선이 시급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느릿느릿 움직이는 것이 오히려 건강을 해칠까 걱정하셨지만 제가 기상 333 법칙과 기상 직후 수분 섭취를 권했고 3개월간 실천한 결과 아침에 숨이 차는 증상이 사라지고 혈압이 안정되면서 복용하던 혈압약 용량도 줄었습니다. 77세 박정숙 할머니는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화장실로 달려가 힘을 주는 습관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눈앞이 하얘지고 몸이 휘청하며 변기에서 떨어질 뻔했습니다. 이후로 미지근한 물 한 컵을 마시고 20분 정도 기다린 뒤 화장실에 가는 습관을 들이신 후 변비가 완화되고 아침 어지럼증이 사라졌습니다. 73세 최종수 어르신은 아침에 찬물 세수 후 심장이 두근거리고 숨이 가빠지는 증상이 반복돼
상담을 받았고 미지근한 물로 세수하고 세수 전후로 목 스트레칭을 하는 습관으로 바꾼 뒤 한 달 만에 두근거림이 사라졌습니다. 75세 이현옥 할머니는 아침마다 아파트 단지를 30분씩 걷는 것을 건강 비결로 믿으셨지만 어느 겨울 아침 갑작스럽게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가빠져 쓰러질 뻔했고 이후 기상 후 신문 일기를 실천 후 산책을 시작하고 아침에는 실내에서 가벼운 스트레칭만 하시면서 무릎 통증과 호흡 곤란이 줄었습니다. 경남의 80세 조영남 어르신은 평생 흡연자였는데 아침 첫 담배를 피운 지 5분 만에 머리가 어지럽고 말이 어눌해져 병원에 왔고 뇌경색 초기로 진단받았습니다. 다행히 조기 치료를 받아 큰 후유증은 없었지만 그 후 담배를 완전히 끊고 아침에는 반드시 물을 마신 뒤 호흡 운동을 하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69세 윤복자 할머니는 평생 커피 애호가로 눈 뜨자마자 커피를 마셨는데 속쓰림과 위통이 잦았습니다. 제가 커피를 기상 1시간 후로 미루고 그 전에는 미지근한 물이나 보리차를 마시게 권했더니 2주 만에 속쓰림이 줄고 아침 식사도 더 잘 넘어간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아침 30분이 하루의 건강을 좌우한다는 것은 여러 사례로 증명됩니다. 저는 제 환자 70명에게 아침 30분 체크리스트를 2개월간 실천하게 했고 그 결과 아침 어지럼증이 줄었다고 응답한 분이 80%, 혈압이 안정됐다고 한 분이 65%였습니다. 체크리스트의 핵심은 첫째, 눈을 뜨면 3분간 누운 채 심호흡과 발목 돌리기를 하고 둘째, 침대에 걸터 앉아 발끝과 발뒤꿈치를 번갈아 들며 하체 순환을 돕고 셋째, 천천히 일어나 방 안을 걸으며 어깨와 목을 풀고 넷째, 미지근한 물 한 컵을 천천히 마시고 다섯째, 화장실은 기상 후 20분 이상 지난 뒤에 가고 여섯째, 무거운 집안일이나 운동은 피하며 일곱째, 찬물 세수나 샤워 대신 미지근한 물로 시작하고 여덟째, 아침에는 담배를 피지 않으며 아홉째, 공복에는 커피 대신 물이나 허브티를 먼저 마시는 것입니다. 이 습관을 지키면 혈압 변동이 완화되고 심혈관 사고 위험이 줄어듭니다. 아침 30분은 하루를 안전하게 여는 황금 시간이며 이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하루의 컨디션과 앞으로의 건강 수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오늘부터라도 벌떡 일어나지 말고 물 한 잔을 마시고 천천히 몸을 깨우는 습관을 실천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처음엔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일주일만 지나면 몸이 훨씬 가볍고 하루가 부드럽게 풀리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가족 중 어르신이 계신다면 이 내용을 꼭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방은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병원 대신 공원에서 저를 만나길 바랍니다. 아침의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남은 생을 훨씬 건강하고 안전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 확신합니다.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